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이번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하신 두 분 생존자분들께는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사고 수습을 애쓰시는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이 영상은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무안공항과 국토부의 문제점, 법의 미비를 알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개선책까지 제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조류 충돌이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조종사의 실수, 제주항공 여객기의 결함, 이런 점만을 원인으로 치부하기에는 무안공항과 국토부의 문제점이 너무 큽니다. 조종사의 실수는 랜딩 기어, 이 바퀴죠. 랜딩할 때 쓰는 기어라고 해서 랜딩 기어 바퀴인데, 유압 문제 때문에 안 되면은 수동으로도 줄을 당겨서 내릴 수 있지 않았냐? 왜 그렇게 급선회를 했냐? 여객기 결함 아니냐? 정비불량 아니냐? 이런 문제들은 다 블랙박스 분석하고 전문조사위원이 밝힐 영역이죠. 이 부분에 말을 보태는 변호사들이나 유튜버들이 있던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지점에서 확신을 가지고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죠. 저는 변호사고 법의 전문가니까 안전규정과 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을 말하겠습니다. 공항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안전입니다. 근데 무안공항의 설계는 이런 안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보이십니까?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해서 가는데 활주로 끝에서 좀 벗어나지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2m 정도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이 나옵니다. 여기 부딪히자마자 충돌하자마자 폭발하죠. 사진 보이십니까? 이 구조물은 로컬라이저입니다. 로컬라이저가 뭘까요?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안테나인데요. 존재 이유가 항공기 착륙을 위한 것이죠. 근데 항공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시설이 항공기를 폭파하는 데 쓰였습니다. 공항에서 이 로컬라이저를 고정하는 구조물로 콘크리트를 쓰는 것은 최악입니다. 랜딩 기어, 바퀴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동체 착륙, 바퀴 없이 착륙해야 되는 건데요. 급한 경우에 할 수 있죠. 실제로 2015년 4월 14일 일본 시로시마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여객기가 지나가면서 로컬라이저랑 충돌했죠. 하지만 전원이 생존했습니다. 로컬라이저를 이렇게 부수면서 지나갔죠. 원래 그래야 합니다. 무안공항처럼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에 있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가 뭡니까? 제일 강한 구조물이죠. 건물 건설할 때 쓰이는 거 아닙니까? 이번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는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사고가 아니에요. 활주로에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이탈하지 않고 쭉 갑니다. 제동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블랙박스 영상 보면서 추가로 밝혀진 문제고, 제동이 잘 안 됐더라도 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로컬라이저를 부시면서 점점 속도가 줄었을 거고, 담도 그냥 벽돌이기 때문에 뚫고 가면서 그 다음에는 공터잖아요. 거기서 마찰 발생하면서 점점 가다가 멈췄겠죠. 그러려고 동체 착륙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로컬라이저를 고정시킨 철근 콘크리트 때문에 부딪히자마자 바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원이 사망하셨죠. 공항에서 구조물들은 항공기랑 충돌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되고, 공항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무안공항은 사진 보이시죠? 철근 콘크리트를 썼습니다. 국토부 기자회견 초기랑 언론도 초기에는 무안공항이란 표현도 안 쓰고 제주 항공을 강조하면서 주로 여객기 문제나 조종사 실수 또는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은 사실 몇백 건이 발생하는 것이고 다 이렇게 대형 참사로 이루어지지 않죠. 국토부나 언론의 초기 대응과 달리 유튜버가 있어서 다행이죠. 영국 방송에 출연한 이 항공 전문가가, 또 미국에서도 기장 출신의 유튜버가 모두 이 콘크리트 시설을 거의 죽으라는 구조다, 범죄나 다름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최초 원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무리하게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전 국민이 본 것처럼 활주로에 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동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막아줘야 될 구조물이 오히려 항공기 폭발을 하게 만드는 콘크리트던 사실에 세계 언론들도 경악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여객기는 왜 로컬라이저랑 충돌했는데도 전원이 생존했죠? 왜 이번 사고에는 거의 전원이 사망하셨죠? 콘크리트로 고정한 이 시설물이 국토부 대답처럼 규정을 준수한 건가요? 제 변호사니까 법으로 말씀드리죠. 국토교통부 예규 제377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입니다. 제25조는 보이십니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
여기 설치물에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도 포함된다고 아예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항공기와 충돌 시 항공기의 최소한의 손해만 끼치는 방식으로 부서지거나 변형되는 설치물이라도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규정이죠. 공항은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곳이죠. 공항시설에서 항공기와 충돌은 인명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공기 사고를 낮추는 재질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2m 둔독의 철근 콘크리트를 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30일에 무안공항에 이 충돌에서 폭파된 이 로컬라이저 시설 구조물이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공항에 문제가 되면 공항이 피해배상을 해야겠죠. 시설물 책임 때문에요. 국토부도 공항 관리 책임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항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했다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주항공 얘기를 하면서 비행기 결함이나 조종사 실수 이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그럴까요? 이제 변호사니까 법을 보여드리죠.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 제21조 제4항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국토부가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했죠. 종단 안전구역은 활주로 끝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간입니다. 활주로 끝에서 멈추면 좋겠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브레이크 제어가 안 된다, 바퀴 없이 착륙했다, 동체 착륙을 했다, 그 경우 더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단 안전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런 장애시설, 콘크리트 시설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들이받으면 안 되니까요. 고속도로에 안전방지턱 만들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항공기 종단부터 최소 90m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짧죠. 국제표준규격은 240m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주공항은 240m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따지려면 규정을 봐야겠죠. 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의 크기에서 제가 왜 제 사항을 말씀드렸냐면 정밀 접근 활주로, 정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활주로겠죠. 이 경우에는 방위각 제공시설 LLZ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로컬라이저입니다. 이 방위각 제공시설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정밀 접근 활주로는 내렸을 때 끝까지 제동 못하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종단 안전구역을 늘리라는 게 설치 기준이죠. 무안공항이 정밀 접근 활주로라면 이번 문제가 됐던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구역이 되는 것이고 로컬라이저에 철근 콘크리트를 쓰면 안 됩니다. 무안공항은 항행안전시설에서 IRS CAT1이라고 하는데 정밀 접근 활주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확인이 또 필요한데요. 따라서 방위각 제공시설 LLZ, 즉 이번 사태가 났던 로컬라이저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비행기 충돌 시 항공기에 최소한의 손상을 끼치는 재질로 만든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최초에 말했던 2015년 4월 14일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 로컬라이저를 박았을 때 전원이 생존했던 히로시마 공항에서는 이런 콘크리트가 없었죠. 하지만 무안공항에는 이 콘크리트가 로컬라이저의 2m 둔독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거와 부딪혀서 충돌로 거의 전원이 사망하신 겁니다. 국토부 보도자료는 자신들이 낸 국토부 고시 규정과 모순된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 답변이 필요하고 이 영상 보신 기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당연해서 규정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법에 다 일일이 정할 수 없으니까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사안을 위임하는 것이죠. 시행규칙 별표 15를 보면 로컬라이저에 대해서 주파수, 신호 세기 등 규정만 있고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면피를 하려고 규정이 없는 걸 어떻게 제한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규정의 미비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는 로컬라이저를 바꿔도 전원이 생존했고 우리 무안공항의 경우는 활주로를 잘 내서 제동만 하면 됐던 상황에서 바로 이 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둔독을 받고 폭발 사고로 거의 전원이 사망하시게 된 겁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을 포함해서 국내 여수공항이나 일부 공항에서 이 로컬라이저 고정 시설물로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그만하시고 당장에 이 로컬라이저 고정물이 거의 전원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 로컬라이저부터 고정시설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다 새로 부시고 원래 항공 구조물들의 존재 이유,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와 충돌했을 경우 항공기의 최소한의 손상만 받는 재질로 바꿔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무안공항은 공항으로 부적법하고 원칙적으로는 폐쇄되던가 광주공항으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무슨 버드 스트라이크니
무슨 동체 착륙이니 이런 소리 다 집어치고, 같은 이유로 로컬라이저랑 충돌했으면서도 전원 생존했던 사례들, 그리고 이 로컬라이저를 보면서 세계 영국이나 미국이나 기장 출신 항공 전문가들이 다 이게 왜 여기 있느냐고 지적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원칙으로 돌아와서 항공, 특히 공항 내의 이 구조물이 항공기에 치명적이라면 바꾸고 개선하는 게 맞겠죠? 사고의 근본 원인은 이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을 넘어서 그냥 국내공항으로서도 부적합한데도 국제공항으로 지정되고 이용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애초에 광주공항이 호남을 위해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면 제일 사람도 많이 살고 이용객들이 편한 광주공항을 이용했어야겠죠? 사진 보이십니까? 무안공항은 철새 도래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철새 도래지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있습니다. 애초에 최초 사고 원인이 버드 스트라이크였죠. 메이데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기장이 얘기하는 게 관제탑 통신이라고 국토부도 밝혔죠. 이미 상급 위험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받았죠.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도래해서 있는데 이번처럼 항공기와 철새 새들의 충돌은 상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예정돼 있었던 사고였죠. 무안공항은 하나갑이라는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갑 공항, 나아가서 김대중 공항으로 부르자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가겠네요. 한 해 이용객이 거의 1000만 명에 이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예상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연 이용객이 한 24만 명뿐이 안 되니까 예측액의 한 2.5%도 안 되는 거죠. 국제공항으로 지정됐는데 정식 국제선 노선이 이번 12월 달에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사고 노선입니다. 저도 무안공항 한번 가봤어요. 국내선 이용했는데 국제선은커녕 국내선 이용객들도 많이 없습니다. 활주로에서는 고추 말리면 된다는 비아냥들도 듣던 공항인데요. 사진 보이십니까? 국내 공항들 적자순인데 단연 1위가 무안공항이죠. 적자가 무려 838억 원인데 국내 공항 중 가장 심각한 적자입니다. 위치로 봐나 철새 도래지에 둘러싸여 있고 경제성으로 보나 애초에 문제가 많고 국제공항이 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사고 단순한 불운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무안공항이 얼마나 잘못돼 있고 특히 이번에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물이 오히려 항공기 폭파 가장 큰 원인이 됐다. 뭔가 문제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단순 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철새 도래지에 공항을 짓고 안전설계 기준도 무시하고 공항시설의 존재 이유 안전을 완전히 망각한 현재 무안공항이 이번 거의 전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를 단순히 기장의 실수나 여객기 결함으로 돌리는 것은 당장의 공항의 면피나 국토부나 이런 국가배상 책임을 없애려는 시도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공항 관리와 특히 로컬라이저 구조물, 콘크리트 둔덕 문제는 다른 공항에도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무안공항의 비상대응 시스템도 문제가 많았다는 게 밝혀졌죠. 사고 당시의 관제탑은 비행기의 랜딩 기어 고장이나 동체 착륙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 방지 대책도 없었죠. 관제탑이 적어도 비행기에 문제가 발생된 걸로 보이고 비정상적인 선회를 그린다면 연료를 소모시키게 공중에서 우회를 지시하거나 활주로가 긴 광주공항으로 해양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곳으로는 못 가게 막았어야죠. 근데 관제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는 로컬라이저 쪽으로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비상 매뉴얼과 대응체제 허점 이런 것도 사고를 키운 원인이 됐네요. 애초에 광주공항에서 그냥 국제공항을 운영했으면 이 철새 도래지에 무안공항이 없었더라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민들의 이해만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공항을 건설하고 또 이 공항이 안전 규정도 잘 못 지키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이런 공항들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광주공항하고 무안공항은 통합하는 게 맞겠고 수요가 집중되고 효율이 오르면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안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는 이번 거의 전원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안전에 문제가 많음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무안공항을 이용할까요? 경제성이나 이용 편의성 모든 면에서 실패한 사례고 이대로 방치하면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안전사고 위험도 있겠죠. 국토부는 당장 이 콘크리트 구조물부터 깨 없애고 원래 항공시설의 규정인 항공기와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로 빨리 바꾸기를 행정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로컬라이저랑 충돌하고도 전원이 생존한 히로시마 공항과 충돌하자마자 비행기가 폭발해서 거의 전원이 사망한 이번 사건을 비교해보시고 안전 불감증이 어떻게 문제를 키우는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사망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문제점의 인식에 동의하시거나
개선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2025년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